자, 지금부터는 15페이지 5번에 있는 문제부터 해서 5번, 6번, 7번 역함수 민법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문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꼭 주의할 것은 바로 요거. 함수의 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함수의 식이 로그 함수야. 근데 로그 함수가 무엇을 끼고 있다면 이렇게 합성함수를 끌어안고 있다면 이렇게 합성함수를 끌어안고 있을 때는 반드시 식을 최적화 정리한 후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이 합차 과정을 이용해서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lnA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난 후 문제에 들어가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미정계에서 박혀 있죠. 그래서 다음 조건에서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이 역함수를 뭐라고 하자? gx라고 하자 설명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역함수야 라고 언급이 나왔다는 거야. 그럼 역함수라는 언급이 나오는 문제는 쉬운 문제고 역함수라는 말이 안 나오는 문제는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제 조건을 봤더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x 플러스 2분의 gx라는 것은 b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설명해 주는 내용은 첫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fx의 상황을 뽑는 건데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1을 넣는 순간에 분모는 0이고요. g 마이너스 2값, 그러면 이것이 0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g-2가 0입니다 라는 멘트의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마이너스 2가 f0이야 라는 힌트를 하나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조건문. 두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미분의 정의죠. 함수의 표현이 있는데 분수 시간이 들어간다면 적어두세요. 함수의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분수 시간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철저하게 미분의 정의야.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라고 하면 바로 g'-2 값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값이 얼마다? b다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이 과정은 역함수식을 안 구할 거기 때문에 이 g'-2가 뭐지? 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f' 바로 요가 0이죠? 예, 요거 가져와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a, b 값을 구해달라 했는데 첫 번째 옵션을 맞춰서 풀어본다면 f0은 0은 소환한 시컨트 0. 그럼 이것은 바로 1 나오겠죠? 왜냐면 코사인분의 1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0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lnA야. 근데 이것이 마이너스 2야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바로 0이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lnA가 마이너스 2다. 즉 lnA가 2다. 설명되겠죠? 그러면 A라는 것은 2의 제곱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2 값은 결국 f' 0분의 1이다 설명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f'(x를 가는 거야. 그랬을 때 얘는 시컨트 x, 탄젠트 x 분의 1 곱하기 요 소개값 이분하면 되겠죠. 그럼 차라리 이걸 분자에 넣어버릴게. 그러면 요것은 바로 시컨트 x, 탄젠트 x 그 다음에 요것은 얼마 되겠어요?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다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요 lna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얼마? 0이다. 그래서 로그 함수의 합성함수는 이렇게 반드시 분리해놓고 문제를 풀면 그만큼 쉽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확인해 보죠. f'0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0 넣어주는 순간에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나와? 탄젠트가 0이니까 0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바로 1 나온다. 그러면 즉 1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f'0은 얼마 나온다? 바로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그럼 b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a 곱하기 b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요 두 개의 곱이니까 바로 2제곱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에요. 자, 이렇게 가볍게 문제를 풉니다. 자, 이 문제가 쉬웠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문구 중에 역함수라는 글씨가 보였다는 거.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레벨을 한번 올려보자 설명했어요. 레벨을 올렸더니 fx가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예요. 자, 첫 번째 함수의 식을 드릴게요. 그럼 함수의 식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연산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나왔는데 g의 x 현재 10분의 x 더하기 8이 얼마입니까? f 인버스 x가 나왔다 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g1의 값은 얼마야? 했다면 0을 만족시킬 때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은 g'1분의 현재 보면
절대값이 얼마겠느냐 물어보고 있죠. 자,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게 뭐지? 이게 되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함수라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이게 역함수라는 표현이 어떤 식의 구조 깔끔하지 않다고요. 왜냐면 gx가 아니고 g의 10분의 x 더하기 8이니까 어색하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땐 어떠냐면 바로 미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양변에 f를 합성해 주세요. 그러면 f의 괄호 열고 g의 10분의 x 더하기 8은 바로 x다라고 정리해야 되는 거죠. 양쪽에 f를 합성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이것을 만드는 게 바로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신의 한 수였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줍시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로 g1은 0이라며 그러면 x 대신에 얼마 만드냐면 여기가 1 나와야 돼. 여기가. 자, 여기가 1 나오려면 x 대신에 얼마? 1을 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x 대신에 2를 넣었더니 f 합성 g에 얼마 되면 1이다. 이게 되는 거야. 10분의 11.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냐면 x 대신에 2를 넣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g1은 0이니까 이거 f0은 2구나. 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살짝 한번 넣어봤더니 f0이 얼마였어 했더니 0 더하기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0승. 즉 2 곱하기 1인 2야 라고 설명이 되는 과정이야.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설명됐고요. 그렇다면 이제 G'1 값 좀 가져와 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1이 나오려면 G'X가 필요하고 G'X는 바로 얘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미분할 때는 얘를 갖고 미분해 달라 라고 설명되는 거예요. 합성함수니까 바깥쪽부터 F'의 G에 10분의 X 더하기 8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속의 걸 미분해 볼까? 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는 G'의 10분의 X 더하기 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요 속에 있는 걸 또 한번 미분해 줘야겠죠? 자, 요거 미분하시면 얼마 됩니까? 바로 10분의 1이 나온다 설명해 줄 거야. 그것은 우변에 있는 X를 미분한 1이다 이게 설명되는 거예요. 아, 그럼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G'1이면 여기가 1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X 대신에 2를 넣어주세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F'에 여기는 G1이 나오겠지. 이렇게 2 넣어주시면 10분의 10이니까 1. 그러면 G1. 근데 G1이 얼마였어? 하면 G1이 아까 전에 설명되어 있지만 0이었어. 아, G1이 0이면 여기가 F'0이구나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G'1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곱하기 10분의 1은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G'1이 뭐야? 라고 한다면 요거 넘겨주면 되지. 얘랑 넘겨준다면 요것은 10, 여기는 F'0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이제 F'0 값만 구하시면 되겠어요. 미분하시면 앞에 거 미분 2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앞에 거 남겨놓으시고요. 뒤에 거 미분해 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F'0이 뭐죠? 이게 되는 겁니다. 0 넣어주시면 0 나오고요. 0 넣어주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0승. 즉 마이너스 2다 설명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0이기 때문에 정답은 5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왜냐면 마이너스 5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5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관식 답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뭐 한다? 절대값. G'1에 대한 절대값은 그렇다면 정답 5겠군.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분에 대해서 역함수에 대해서 상대방이 쉽게 내면 그냥 푸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복잡해서 합성함수 꼴이 나올 때는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칠판 정리하고 바로 연결해서 이제 킬러 문제를 살펴봅시다. 자, 이제 역함수 미분법 마지막 7번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2016 수능 때 21번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킬러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한 범위가 0과 40일 사이인데 현재 제일 중요한 게 y는 x 3승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15x 더하기 5라는 값을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함수식을 줄 거야 라고 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당함수거든요. 그럼 이건 수학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이것이 y가 t가 만나는 세 점 중에서 만약에 교점의 개수 그랬으면 그래프인데 세 점 중에서 x좌표가 가장 큰 점의 좌표를 ft, t. 자, 여기 중요한 건데
또 하나는 가장 작은 점을 gt, t라고 하자 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거죠. 현재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앞에서 겸정했지만 보통 우리는 t, ft, t, gt라고 하지 요게 함수값이 앞으로 오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에 정의역의 함수 표현이 왔구나 라는 점을 한번 잘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설명대로 가보면 y는 x3승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오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역함수라고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x는 y 3승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15y 플러스 5 이렇게 될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현재 설명하는 내용을 따라가 보면 저기서 말하는 ft, t라는 게 뭐야? 라고 해서 이것을 한번 살짝 입력을 해주잖아. 그러면 t라는 것은 ft의 3승 플러스 2ft 제곱 마이너스 15ft 플러스 5다라는 표현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ft, t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설명하고 어떻다? 그러면 같구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지금 상대방이 나한테 뭐 하는 거야? 아, 이 함수의 역함수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ft, t라는 것은 이 3차 함수의 무슨 함수? 역함수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려고 나타내시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역함수 미분법을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메시지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시 또 여겨야 될 것은 가장 큰 점과 가장 작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수 비교니까 점들 찾아와서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을 빨리 비교해 봐라 이 뜻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두 번째인데 현재 y는 x 3승하고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가 y 콜 ty의 교점이란 말이에요. 자, 교점을 구하려고 했더니 여기다 t는 x 3승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뭐가 문제야 하면은 바로 식은 1개. 현재 변수를 몇 개 하면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현재 연산을 할 수가 없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스톱. 그래서 킬러 문제 푸는 법은 나중에 킬러 문항 완전 정복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그때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지금은 이 문제에만 집중해 주세요. 현재 최적화 정리 하시는데 최적화 정리 하다가 안 되면 스톱 하고 멈추셔야 됩니다. 자, 요걸 어떻게 뚫어야 되나 했더니 문제에서 줬어요. 현재 살짝 내가 문제 적어보면 ht라는 것이 있는데 얘가 뭐냐면 t 곱하기 ft-gt야 설명했어요. 이렇게. 자, 이때 h'5가 뭐죠? 이게 되는 거야. 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구하는 값 이게 되는 거야. 그거 나 잘 모르겠어. 아, 몰라? 그러면 내가 구하는 값이 알려줄게. h'5 가져와.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가 h''t를 가져와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럴까? 그럼 미분해보자. 그러면 1 곱하기 ft-gt 그 다음에 플러스 t 곱하기 여기는 f'-t-g''t야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h'5야 라고 했기 때문에 5를 입력하는 순간 f5 빼기 g5 그 다음에 플러스 5 곱하기 f'5 마이너스 g'5입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이 값을 좀 가져오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값을. 다시 말하면 이때 전부 다 어떨 때 하면 바로 t가 5인 상황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아, 그러면 t가 5인 상황을 여기다 입력하면 되겠구나. 이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t 대신에 5를 넣어주면 5라는 것은 결국 x 3승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15x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여기는 t가 5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있는 여기 5가 지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 3승이니까 살짝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빼기 5가 0이다. 15가 0이다. 이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5가 0이다. 그러면 여기는 x 플러스 5와 x 빼기 3이 곱이고요. 결국 x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5하고 0과 3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x값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얘를 ft라고 할 거야. 근데 그 t가 오니까 얘를 f5라고 하면 되겠네.
자, 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얘가 바로 제일 작은 값이니까 이걸 GO라고 할 거야. 그러면 하나씩 채워보는 거야. 이 F가 뭐라고? 3. 그럼 여기는 뭐라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일단 여기 있는 값은 확실하게 얼마 나왔다? 3 빼기 5니까 여기는 바로 8이구나.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값만 가져오면 되겠구나. 즉, 나는 역함수의 미분값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앞에서 선생님이 이 과정 설명했죠? 얘가 바로 뭐다? 이 함수의 역함수와 같은 얘기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원하는 게 내가 F'O를 가져와 하면 이 함수에 대한 뭐야? 미분값의 역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를 미분해주면 3x의 제곱 플러스 4x 빼기 15야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알고 싶어하는 F'O가 얼마니? 라고 질문한다면 저 미분한 값 3x의 제곱 플러스 4x 빼기 15에다가 F'O가 얼마라고요? 3이니까 여기다 x 대신에 3을 입력해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을 넣는 순간 9, 3, 27 그 다음에 3, 4,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39에서 빼주니까 24가 나오겠죠? 바로 24분의 1이다 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야. 다음, 그러면 G'5는 얼만데? 라고 질문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3x제곱 플러스 4x 빼기 15인데 이 과정에서 x 대신에 얼마를? 바로 마이너스 5를 넣어주면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줬더니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 곱하기 3이면 75 5, 4, 20 마이너스 20 여기는 빼기 15분의 1이다. 그러면 35니까 빼주시면 40분의 1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 값은 바로 24분의 1 마이너스 40분의 1과 같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통분을 한번 해보시면요. 여기는 3 곱하기 8분의 1이고 5 곱하기 8분의 1이야. 통분하시면 3 곱하기 5 곱하기 8이고 올라가면 5 빼기 3이니까 2다 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거 약분하시면 4 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 앞에 5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5 곱하기 한 다음에 여기는 3 곱하기 5 곱하기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얘랑 지워지면서 정답은 8 더하기 12분의 1이다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12분의 96 합쳐서 97 이렇게 정답을 뽑아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번입니까? 하면 4번 이렇게 문제를 소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만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건 뭐다? 이것이 역함수라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역함수라는 글씨가 보이는 문제는 너무너무 잘 풀고 있지만 만약 역함수라는 글씨를 뺀 상태에서 해석을 요구하는 과정에 나오면 너무너무 취약하다는 점을 학생들이 꼭 기억하시고 바로 역함수의 정의와 지금처럼 정의역과 치역의 표현이 바뀌었을 때 대응하는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매개변수 함수와 그 다음에 음함수, 미분법과 문제풀이가 연결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네 번째, 다섯 번째인 음함수 미분법, 그리고 매개변수 미분법 배울 텐데 자, 음함수 미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음함수가 뭐야? 라고 하면 첫 번째 배경을 설명해 주면 우리가 보통 이제 양함수, 그냥 함수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뭘 설명하냐면 바로 정의역과 치역을 구분하겠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x라는 것은 정의역, 그리고 여기 있는 y라는 것은 우리가 치역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죠. 근데 만약 두 번째로 음함수가 된다는 건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의역, 치역을 나누지 않겠어 라고 설명하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설명해주면 f의 x, y가 0 이런 꼴을 가져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함수를 좀 공부를 깊게 하신 분들은 이런 표현도 한번 볼 수 있었을 거야. 이것은 누가 정의역이야 하면은 바로 둘 다 정의역이야 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정과는 서로 배치가 되죠.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함수가 아니잖아 라고 해서 우리가 음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뭘 볼 수 있지 하면은 도형의 방정식을 볼 수가 있다.
도형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같으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안 하죠. 왜냐면 x 하나당 y 하나로의 대응 관계. 그것은 이제 양함수 룰인 거예요. 그러니까 x 넣어서 y 구할 수도 있지만 y 값 넣어서 x도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과정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내용을 살짝 보니까 배경은 이런데 그렇다면 혹시 연산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만약에 x n승을 미분해 줘라고 설명했어요. dx분의 d. 자, 그러니까 이 식에서는 나는 누구를 x를 정의역이라고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x를 나는 정의역으로 할 거야. 그러면 얘는 미분하는 순간 n 곱하기 x의 n-1승이다. n 곱하기 x의 n-1승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 dx분의 d y의 m승이면 어떡할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를 정의역으로 하는데 x라는 변수니까 이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얘는 y를 변수로 하는데 x에 관한 정의역을 해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미분하세요. m 곱하기 y의 n-1 그리고 뒤에다가 살짝 y'이라는 표현을 달아주시면 되는 거야. 자, 이 점이 중요한데 근데 왜 이렇게 돼야 되죠? 라고 궁금해할 수 있지. 자, 그 내용은 뭐냐면 맞아요. 내가 필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dx분의 d라는 비율을 살짝 쪼개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야 나는 y라는 변수인데 내가 왜 x에 관한 미분해? y를 정의로 하는 dy를 장착해줘. 이게 된 거야. 즉 델타 y를 분모 쪽에 깔아줘. 그러면 여기도 dy 깔아주면 되겠네.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식이 뭐가 된다? 아, 이제 정상적인 y 관한 미분법이 되는군. 그러면 m 곱하기 y의 n-1승이다. 설명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현재 이 표현은 바로 y'이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x에 관한 미분할 때는 정상적으로 그냥 x에 관한 미분식 해주시면 되겠고 y 관한 미분할 때는 반드시 그 뒤에다 y'을 꼭 부착을 해주세요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다 라고 살펴볼 수 있죠. 자, 이것까지 아시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마지막은 이거 언제 써먹어? 라는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하나 보여줄 거야.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원의 방정식을 한번 보자.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보면 쉽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야. 이때 x 위의 점 x1, y1 접선의 방정식은 뭐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값은 바로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야 라는 식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쵸? 자, 이것을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풀 수는 없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방금 설명했던 이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도형의 방정식 과정인데 이것을 나는 지금 원하는 게 뭐다? 단순한 고등수학,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학 상하 말고 이거 빨리 미적분 한번 풀어봐. 음함수 밑밥 한번 써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인데 미분 한번 해볼게요. 미분하면 얼마죠? 그러면 2x 플러스 여기는 2y 그리고 y 프라임 값. 상수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싹 다 미분하면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분의 x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 맞죠?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울기를 구한다면 이게 되는 거야. 기울기를 구한다면 얼마죠? 바로 마이너스 y1분의 x1이야. 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접선의 방정식은 y-y1 마이너스 y1분의 x1 x-x1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렇다면 이걸 살짝 넘겨보면 y1 곱하기 y 마이너스 y1 제곱 마이너스 x1 x 플러스 x1 제곱 설명할 수 있겠고 요 x라는 변수 넘겨주고 y1 제곱 땡겨오세요. 그러면 x1 x 플러스 y1 y 이퀄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위에 한 점이 x1, y1이기 때문에 이렇게 싹 한번 넣어주면 아, 이거 뭐였나?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r제곱이구나 라는 식이 탄생하죠. 그래서 이것을 나는 r제곱으로 바꾸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오, 진짜 되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다시 또 질문. 뭔데?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나 안 믿겨져. 여기까지를 알겠는데 이 미분값이 정말 이렇게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미분값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우리가 양함수로 해서 비교해주면 안 될까? 라고 묻는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뭐 네가 원한다면 뭐 네가 원하는 스타일 모든 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 식이 뭐지? 라고 했을 때 바로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바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인데 이건 함수가 아니니까 반땅 하자는 얘기야. 반을 뚝 잘라서 위에 해당하는 함수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 해당하는 함수 하나로 각각 이걸 두 개로 분리하면 어떨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이 식은 y제곱이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요거 없애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에 루트가 붙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y가 양수니까 루트의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밑에 있는 이 식은 y가 마이너스 루트의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과정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얘네 둘을 미분했을 때 이 식 나오면 되겠죠. 예, 그걸 한번 유도해 볼게요. 요거를 간단하게 1번이라고 할게요. 이걸 1번이라고 한다면 y는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2분의 1승이죠. 그렇다면 얘를 미분하는 순간 y 프라임은 2분의 1 곱하기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현재 몇 승?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리고 속의 걸 미분한다면 마이너스 2x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얘랑 지워지는 거야. 그렇다면 루트의 r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마이너스 x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한번 설명할 때 이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뭐라고요? y요. 그렇죠. 얘가 바로 y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답은 y분의 마이너스 x다 라고 설명할게요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짜 맞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거 한번 미분해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에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2분의 1승이다 될 거예요. 그러면 얘를 미분하는 순간 y 프라임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관한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며 속의 걸 미분하는 순간 마이너스 2x가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얘랑 어떻게 돼요? 지워지겠죠. 그 마이너스도 없앨 수 있지만 살짝 남겨놓을게요. 왜냐하면 요 마이너스 얘에다 줘버리면 마이너스 루트의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리고 분자는 마이너스 x인 거야. 그런데 마이너스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우리는 y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 전체를 나는 y라고 할 거야 라고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 값은 y는 y분의 마이너스 x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양함수라는 버전으로 미분을 해도 그 결과는 어떻다? 똑같이 나오더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 갔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가 아닌 경우도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미분할 수 있다. 정의역을 x와 y 둘 다로 보겠다는 게 음함수의 표현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예, 실제 문제 풀 때도 편안하게 푸시고 오히려 우리가 이 미적분이 아닌 선택 과목 기하를 공부했을 때 포타상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와 같은 과정으로 해서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바로 연결해서 이제 마지막 매개변수 미분을 보는데 매개변수 미분은 더 쉬워요. 다만 주의할 점은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 매개변수 미분이 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다섯 번째 매개변수예요. 자, 매개변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연결고리입니다. 비유하자면 뭐다? 연결고리. 비유하자면 이것은 바로 연결고리. 쉽게 말해서 남녀의 연인들이 있어. 남녀의 연인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여자애는 내 대학교 동기예요. 남자애는 내 초등학교 동창이야. 근데 사실은 내 초등학교 동창하고 이 대학교 여친구는 또 내 친구죠. 여자친구는 아니고 여자 사람 친구. 오케이? 대학교 때 알게 된 내 친구와 과 동기와
초등학교 때 내 친구가 보니까 다 서로 나는 양쪽을 다 알지만 이 남녀는 서로는 모르죠. 근데 내가 보니까 얘한테는 얘가 잘 어울리고 얘한테 얘가 잘 연결될 것 같아. 그래서 야, 니네 소개팅 할래? 라고 물어본 거야. 그때 오케이 한 거죠. 예, 와. 그러면 내가 소개팅 자리 마련해 줄게. 그쵸? 그러면 둘이서 이제 머뭇머뭇거리면서 앉을 거 아닙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얘 소개시켜 줄게. 얘는 내 초등학교 친구 누구야? 인사해. 안녕하십니까? 얘는 내 대학교 동기야. 누구야?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둘이서 한참 얘기하다가 나는 조용히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잘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야. 그쵸?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연결되게 된 매개체는 누구지? 하면 나라는 사람이 되겠지. 이 두 사람을 연결해준 연결고리 바로 나.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커플이 될 수 있었다. 그게 바로 매개변수예요. 함수 따지면 x도 ft, y는 g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하고 y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양쪽을 보니까 바로 뭐가 있냐면 공통점이 t라는 변수가 끼인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포인트가 이거예요. 정의역이 뭐죠? 하면은 이것은 바로 매개 변수 t에 관한 이야기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꼭 가슴에 깊이 새기서 빨리 내 목에 칼 들어왔다 해서 요걸 갖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의 키워드는 누가 갖고 있냐면 얘가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모든 걸 손에 쥐고 있다. 그러면 x값 주면 거꾸로 나는 뭐 하자? t값 구하자. y값 주면 t값 구하자. x값 구하고 싶어? y값 구하고 싶어? 그 얘기는 t값을 알아야만 x, y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쉬우면 상대방이 조건문에서 너에게 t값을 줄 거고요. 시험 문제가 어려워 하면은 상대방이 x나 y 값을 줄 거예요. 그때 학생들이 이 매개변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정의역이 매개변수 t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뭐냐면 dx분의 dy가 뭘까? 이게 묻는 거예요. dx분의 dy가 뭐겠니? 이렇게 묻는 거죠. 맞아요. dx분의 dy가 뭐죠? 여기는 x는 여기 있고 y 여기 있는데, 그쵸? 그러면 각각의 식을 한번 미분해 볼까요? 여기는 정의역이 t고 치역이 x니까 dt분의 dx, 이것은 바로 f't다 이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dt분의 dy가 되겠죠. 예, 이것은 g't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바로 핵심인 이 x하고 dx와 dy가 여기 있네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이 식 더 쉬워졌네요. 어떻게 하면 돼? 식을 둘로 쪼개서 여기다가 dt분의 dx를 dt분의 dy를 깔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dt가 지워지면서 dx분의 dy가 되겠죠? 자, 그 결과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dt분의 dx가 되는 f't, dt분의 dy가 되는 g't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바로 매개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법이 바로 얘가 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의역이 뭐였다? t구나 라고 설명되는 거예요. 정의역이 바로 t였구나. 그쵸?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돼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연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식의 구조는 분명히 dx분의 dy인데 결국 관계된 식은 t의 관계식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가슴에 새기면서 바로 연결해서 다음 영상에서 바로 문제풀이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8번 문제 들어갑니다. 현재 여러분들 x3승 마이너스 y3승은 2의 x, y승 위의 점 a, 0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a, 0은 이 위에 한 점이다. 그러면 넣어주시면 a3승 마이너스 0, 2의 a 곱하기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a의 3승은 2의 0승이니까 요거는 2의 0승.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1이구나 설명할 수 있겠고 그 결과 a는 1이다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라고 하는데 미분해 보시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3y 제곱의 y 프라임 값 될 거고요.
자, 요번에 x에 관한, 왜냐면 2의 x, y승이니까 요걸 미분한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x에 관한 미분하면 2의 x, y승. 그 다음에 곱하기. 이 속의 걸 미분하는데, 일단 x에 관한 미분을 보겠다 하면은 2의 x, y승 곱하기 속의 걸 미분하면 y. 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번에 y 관한 미분하겠다 그러면 2의 x, y승 속의 걸 미분하면 x. 그리고 여기는 y 프라임이다. 설명하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가 바로 a가 1이니까 1,0을 넣어준다면 여기는 3. 여기는 0 넣어주면 0. 1 곱하기 0은 어차피 여기 2의 0승 곱하기 0. 여기는 2의 0승 곱하기 1 곱하기 y 프라임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3이라는 것은 현재 이것은 바로 얼마다? 1 곱하기 0이가 0이죠. 지워지고 여기는 y 프라임이다.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기울기 바로 이것이 되는 3이다. 설명해서 a 플러스 b라는 값은 4야.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음함수 민법은 철저하게 접선의 기울기로서 문제가 출제되니까 이 문제 컨셉은 완벽하게 익혔다가 그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9번째 문제인데, 자, 파이 x가 얼마야? 했더니 코사인 y, 그 다음에 플러스 x 사인 y예요. 위의 점 0,2분의 파이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죠? 설명했죠? 자, 이거 점수 주는 거니까 따먹으시면 돼요. 그냥 미분하시면 파이. 이거는 코사인 y는 마이너스 사인 y. 그 다음에 y 프라임. 그 다음에 x 사인 y니까 여기는 1 곱하기 사인 y. 플러스 x 곱하기 코사인 y. 곱하기 y 프라임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 관한 식을 미분할 때만 y 프라임을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0,2분의 파이를 넣어주세요. 그럼 여기는 파이고요. 여기는 2분의 파이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y 프라임. 2분의 파이 넣어주면 1 나오겠죠? 여기는 플러스 1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되겠어요? 아,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니까 0 곱하기 0은 0이겠구나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 결과는 y 프라임이란 1 마이너스 파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 몇 번입니까? 그러면 4번을 찾아주면 되겠다. 어렵지 않게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10번째 문제, 이제 매개변수 함수로 가는데, 조심할 건 이제 문제를 넘겨짚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쉬운데 의외로 틀렸던 애들이 있어요. 왜일까라고 하는데, 첫 번째 매개변수 t에서 나타내진 함수가 x는 ln t 플러스 t고요. y는 마이너스 t 3승 더하기 3t예요. 자, 중요한 건 dx분의 dy가 t는 a에서 최대값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뭐라고? 누구의 최대값? 하면은 바로 dx분의 dy에 대한 최대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게 쉽게 말하면 y는 fx의 최대값을 원하는 건지 dx분의 dy, 즉 f'x에 관한 현재 미분값을 원하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최대값이 어디서 나오냐? fx의 최대값이냐? f'x에 관한 최대값이냐? 자, 지금은 f'x에 관한 최대값 가져오라는 뜻이죠. 물론 정의역은 t지만. 자, 첫 번째 미분해 보시면 dt분의 dx는 뭐죠? 라고 설명한다면 t분의 1 플러스 1 설명할 수 있겠고, dt분의 dy는 뭐죠?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3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dx분의 dy라는 것은 t분의 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을 뽑아준다면 요거 마이너스 3에 t제곱 마이너스 1이구나. 즉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이다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도 통분해 버리시면 살짝 요거는 t분의 1 플러스 t야 이게 되는 거죠. 그 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요건 깔끔하게 지워줄 수가 있다. 즉 마이너스 3t에 t 마이너스 1이구나. 요게 바로 dx분의 dy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대값은 그래프 그리란 뜻이니까 정리해볼게요. 0하고 1세가 나왔어요.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근데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양수형 음수니까 여기서 t가 1에서 극대값이구나. 그래서 a값 1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훅 틀린다는 얘기예요. 나는 현재 얘기했죠. 현재 보면 y는 fx에 대한 최대 최소가 아니고요. dx분의 dy의 최대 최소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의 최대값 어디? 바로 요거.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칭함 성질을 이용한다면 t는 얼마? 바로 2분의 1이었다. 이렇게 아주 쉽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실수해서 틀렸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문제를 대충 읽고 넘어가는 그러한 경우는 없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1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킬러 문제였어요. 21번 문제였죠. 자, 2014년도 9월달 평가에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논역에서 잘 받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살짝 옆에 옮겨 적어 볼게요. x라는 것은 2의 t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y라는 것은 2t 제곱 플러스 nt 플러스 n 곱하기 2의 t승입니다. 참고로 자연수 n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밑줄 쫙 끄세요. x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n승보다 같거나 클 때 설명했어요.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이 매개변수 함수의 가장 중요한 건 주인공이 누구다? t라는 걸 잊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의미는 야, x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n승이야? x가 뭔데? 라고 한다면 바로 2의 t승이었다. 그러면 2의 t승이 2의 마이너스 2분의 n보다 같거나 크다. 그렇다면 이 말은 t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n보다 같거나 크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너에게 t 값이 아닌 이렇게 x 값을 제시했다면 학생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고 싶어.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하셨다면 일단 문제의 50%는 일단 풀렸다. 요거 정리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다음, y는 fx가 x equal an 승에서 최소값 bn을 갖도록 설명했어요. 바로 최소값. 그런데 n의 값은 달라질 거 아니니? 그러니까 n이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값을 전부 다 구해서 더해줘. 야, 구하는 값이 몇 개나 돼? 4개나 돼. 이 뜻이에요. 야, 그럼 오래 걸리겠는데?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4개를 따로 구할 거라면 사실은 30번에 어울리는 문제고요. 이게 21번 클래스는요, 30번보다 연산의 양이 적어도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먼저 자동화 작업을 먼저 합시다. 자, 최치소니까 이제 함수의 증가함수 알아야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는 이 변화율을 먼저 구해보는 거야. 자, dt분의 dx는 뭐죠? dt분의 dx? 그러면 2의 t승이고요. dt분의 dy는 뭐죠? 라고 한다면 요거는 2t의 제곱 플러스 nt 플러스 n 곱하기 2의 t승. 그리고 뒤에 거 미분한다면 앞에 거 뒤에 거부터 미분했는데 앞에 거 미분하시면 4t 플러스 n 곱하기 2의 t승. 이번엔 뒤에 거 미분하면 2t 제곱 플러스 nt 플러스 n 곱하기 2의 t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쳐준다면 2의 t승에 2t 제곱에 n 플러스 4의 t값 플러스 2n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대충 보면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2, 1, 그 다음에 여기 얼마냐면 n 플러스 4니까 n, 2, 플러스 해주면 될 것 같네요. 아하, 그러면 여기는 2의 t승에 2t 플러스 n과 그 다음에 t 플러스 2구나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 결과 dx분의 dy가 뭐지? 라고 할 때는 결국에는 2의 t승분의 요거 2의 t승 곱하기 2t 플러스 n 그 다음에 t 플러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약분한다면 요거 2t 플러스 n 곱하기 t 플러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지금부터다. 현재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가 0 될 때가 언제냐면 t가 마이너스 2분의 n에서 얘는 얼마에서? t가 마이너스 2에서 나는 뭐가 될 거야? 현재 기본적인 축과의 교점을 가질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분의 n과 마이너스 2 중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 두 번째, 해석.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n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이것은 n이 얼마보다? 4보다 크다면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n, 여기는 마이너스 2다. 누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 dx분의 dy가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내가 제한 범위가 뭐라고 했어? 바로 이거. 나는 마이너스 2분의 n보다 같거나 크다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범위만 본다면 유일한 극값이 하나 있잖아.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0 플러스니까 극소이면서 유일한 극값이니까 이게 바로 최소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현재 우리가 어디서 t가 마이너스 2에서 t가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두 번째요.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n이 마이너스 2랑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정답. 그럼 n이 4인 경우가 되겠군요.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때는 그래프 개혁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n이며 여기가 마이너스 2야. dx분의 dy가. 그런데 나는 마이너스 2 값보다는 같거나 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증가한다는 건 결국 계속 올라가니까 제일 작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초기 값이야. 아, 이때는 t가 마이너스 2분의 n 혹은 마이너스 2에서 최소를 갖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오케이. 이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n이 얼마일 때 4일 때라는 거 잊지 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n보다 마이너스 2가 더 크면 어떻게 되겠냐? 아, 마이너스 2분의 n이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냐 물어봤어요. 그 얘기는 n이 얼마보다? 4보다 작다면 이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n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dx분의 dy인데 이때는 내가 마이너스 2분의 n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한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얼마에서? t가 얼마에서? 마이너스 2분의 n에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문제에서 얼마였어요? n이 3, 4, 5, 6이죠? 그러면 n 이퀄 3, 4는 여기서 구하시고요. n 이퀄 3은 여기서 구하시고요. n 이퀄 4는 여기서 구하시고요. n 이퀄 5하고 6은 여기서 구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 현재 살짝 볼까요? t는 an에서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설명 하나씩 가볼게. 이렇게 살짝 지우고. 자, 그러면 a3분의 b3가 뭐냐? 세 번째, a3분의 b3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a3분의 b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a3는 뭐예요? x값 가져오죠? x가 뭐라고? 2의 t승이라고. 그쵸? 그럼 2의 t가 누구라고? 첫 번째는 2의 t라고 했는데 n이 얼마야? 3일 때니까 n이 3이야. 잘 봐. x가 뭐라고? 2의 t승. 그쵸? t가 얼마에서? 마이너스 2분의 n과 마이너스 2에서. 그러니까 현재 보시면 요거 미안. 요것은 t가 마이너스 2에서 돼 있죠. t가 마이너스 2에서. 그러면 n이 3인 경우 어떻게 돼 있어? n이 3이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t가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최소값 갖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t가 2의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t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이게 설명되는 거죠. t가 얼마라고?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n. 근데 n이 얼마라고? 3이라고 이게 되는 거죠. 3이니까 t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x는 2의 t승?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자, 이렇게 설명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b3가 뭔데? 이게 되는 거예요. 또 말하니까 여기가 또 2의 t승이 온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2t제곱 플러스 nt 플러스 n인데 여기가 2t분의 2의 t승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서로 알아서 약분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an, bn이 뭘까? 라고 설명한다면 an분의 bn은 뭔데? 라고 하면 x값은 2의 t승, y값은 2t제곱에 플러스 nt 플러스 n 곱하기 2의 t승. 이렇게 지워지니까 이 값만 좀 가져오면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t 값하고 n 값만 좀 가져오세요. 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a3분의 b3 이것부터 정리해보자. 그러면 t 대신에는 얼마 넣어라? t 대신에는 바로 3 넣어서 마이너스 2분의 3. t 대신에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n 대신에 얼마 넣었어요? 3. t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n은 3이다 이 되겠죠. 아, t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n 대신에 3. 자, 그럼 정리하시면 얼마 날까요? 여기 4분의 9 여기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3. 그러면 지워지면서 3이네 정답 이게 되는 거죠. 현재 이렇게 미리 사연 작업을 해놓으니까 답 구하는 게 되게 쉬워지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로 A4분의 B4는 얼마야? 라고 설명돼 있죠. 그러면 이번에 n 대신에는 4를 넣어보자. n 대신에는 4를 한번 넣어보자. 자, t가 언제야? 라고 했는데 n이 4가 되면요. t는 얼마다? 마이너스 2다. t는 마이너스 2다.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 여기도 마이너스 2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4, 2, 8. 8 빼기 8은 지워지니까 4 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A5분의 B5가 얼마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n은 전부 다 5다 설명해 주고요. 자, 살짝 와서 n이 5일 때는 t가 얼마다? 무조건 마이너스 2다. 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마이너스 2를 넣어둬라. 이렇게 되는 거죠. n에 상관하지 않고 t가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 가자.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4, 2, 8 마이너스 10 플러스 5 18이니까 18에서 10 빼주면 이거 8 나오잖아. 이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8 더하기 5는 13이죠. 예, 요거는 3이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A6분의 B6가 뭐죠? 라고 한다면 2 곱하기 t는 마이너스 2 n 값은 6이다. 되겠죠? n은 6, 그 다음에 t는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는 8, 마이너스 2, 6, 12, 플러스 6. 14에서 12 빼니까 여기는 2가 나오네. 이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을 싹 다 더해준다면 합은 얼마냐? 라고 한다면 3, 4, 3, 2, 12가 나오겠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찾아본다면 정답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항상 최대 최소, 극대극소 이런 언급들이 뜨면 반드시 dx분의 dy를 통해서 함수의 개형을 정확히 구분하시고 지금같이 미정계수가 있는 경우는 경우의 수를 쪼개서 각각을 미리 체크해 놓으시면 실제 문제풀이가 한결 수월해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이제 미분의 연산 끝났으니까 다음 강의는 이제 미분의 핵심인 미분 가능성으로 들어갑니다.